소개받은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학부 김표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인공지능 기반 3차원 위치 측이나 방식, 이제 3차원 위치 측에 관해서 이제 약 1시간 정도 다루려고 하고요. 사실 인공지능 방법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지오메트리, 기하학적인 어떤 좀 디터미니스틱한 방식의 어떤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 특히 3D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성능이 이제 압도적으로 지오메트릭한 방법이 좋고 또 어떤 그러한 전후 사정을 알면 현재 지금 인공지능 기반으로 어떻게 3차원 위치 측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지오메트릭에서부터 이제 뭐 딥러닝까지 방식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잘 소개를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다시 뭐 재소개를 하면 이제 뭐 전 박사는 사실 그 무인기 기반의 어떤 실내 위치 측이,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위치 측이가 무인 주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사실 이제 무인기에 적용하려고 관련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 사이사이에 기회가 돼가지고 2016년에는 그 실리콘밸리 마운틴뷰 지역에 있는 나사 에임즈 센터에서 그 국제우주정거장 내부에 에스트로비라는 어떤 자유 프리플라잉 로봇이 있는데 거기에 그 ISS 내부에서의 위치 측이 이제 빗변에 조금 간거나 위치 측이 관련된 연구를 조금 했었고요. 2018년에서 구글에서는 이제 AR 코어라고 이제 AR이나 VR 관심 있으신 친구는 이제 들어봤을 만한 이제 그 이름인데 AR 코어라고 구글 내부적으로 이제 AR을 하기 위한 엔진인데 이게 이런 드론과 같은 실내 무인기 위치 측에서 사실 무인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인력 수요가 많은 곳이 사실 VR, AR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AR 코어에서 특히 이제 육도포 트래킹 팀 결과적으로 이제 카메라의 위치를 추계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잠깐 일했었고,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대한기계학회 인공지능 여름학교긴 하지만 약간 제가 지금 하려는 분야 자체가 물론 기계사의 로보틱스도 있지만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으로 이제 포닥에서 컴퓨터 사이언스과에서 이제 뭐 실내 스마트폰 기반 위치 추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2020년 한 2년 전에 임용이 돼서 현재 지금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구글 스카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실내 자율 항법, 실내 위치 추기, 3차원 재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실 전통적인 기계 학회나 저널보다 약간 저희 분야는 좀 컴퓨터 비전 컨퍼런스 쪽에 좀 많이 제출하는 편이어서 대부분의 이제 페이퍼들이 뭐 ECCB, CBPR, ICCB 같은 어떤 컴퓨터 비전 컨퍼런스 혹은 이제 아이크라, 아이로스 같은 로보틱스 컨퍼런스에 많이 논문을 서브미션 했었었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런 관련된 분야들의 연구 흐름을 약 1시간 정도 그냥 재미있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포지셔널 트래킹, 뭐 비주얼 오도메트리, 비주얼 슬램 그리고 이게 어떻게 로보틱스의 VR, AR에 적용이 되는지 사실 잘 정확히 모르는,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비주얼 오도메트리가 왜 필요하고 비주얼 슬램이 뭐고 로보틱스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현재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1시간 정도 하면 아마 뭐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사실 이론적으로 깊은 내용은 파고들려고 하진 않고 이게 약간 전체적인 연구 흐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연구가 되어 왔고 장단점이 뭔지 그걸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슬램이란 게 사실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약자로 어떻게 보면 저희 인간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경북대 뭐 학생식당을 간다고 할 때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지만 실제로 이제 로봇은 어떻게 보면 눈을 감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간상에서의 내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현재 이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 이거 복합적으로 알아야지 어떻게 보면 제어라든지 모션 플래닝이 가능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거기서 공간상에서의 자기 위치를 추기하는 그런 이제 기법을 저희는 이제 Simultaneous Localization Mapping 줄여서 슬램이라고 하고 해서 여기는 이제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의 장면에서 되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사실 가지고 왔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보시면 지금 사실 이건 뭐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unexplored된 환경에서 라이다가 환경을 지금 얘가 뺑글뺑글 이 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알아서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면서 여기서 보시면 동시에 얘가 이 지도상에서 매핑을 하면서 동시에 맵상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금 측이 중이거든요. 사실 이게 되면 저희 이제 슬램 문제가 풀린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되기는 쉽지 않고 현재 기술로도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탐색이 필요한 이런 지형에 있어서
공간상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 특히 이제 육제로드 위치라고 하죠. XYZ, 그리고 회전 롤 피추, 그리고 주위의 어떤 3차원 환경 매핑하는 걸 이제 저희가 포지셔널 트래킹 혹은 슬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다, 어떤 디스턴스 메저먼트를 사용한 슬램을 이제 보통 저희가 라이다 슬램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걸 라이다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는 걸 저희 이제 비주얼 슬램이라고 하고, 너는 주로 이제 비주얼 슬램 그리고 뎁스 정보까지 함께 쓴 RGBD 슬램, 이 비주얼 기반 슬램을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TUM 비전 미넨 공대에서 되게 리딩하는 그룹인데, 여기 제이콥 엥겔이 2017년 티파미에서 발표한 이제 다이렉트 스펄스 오도메트리라는 논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카메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으로 지금 오른쪽과 같은 이제 주위 환경과 주위 환경 내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좀 측이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이 시작점과 끝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같아야 되는데 이 정도 이제 드리프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에러들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현재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 혹은 점과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사용될 수 있는데, 어떤 뭐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ECCV 2018에 서미션한 논문이었는데, 이제 실내에서 이런 벽면과 같은 어떤 플레인 프리미티브, 이런 어떤 기하학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구속 조건을 부여하고 그걸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위치 측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런 비주얼 내비게이션이라는 이제 퍼셉션의 목적은 주위의 환경을 정확하게 매핑하고 그 매핑한 환경 내에서 정확한 자기 위치를 측이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강연을 하다가 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뭐 흥미로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말 끊고 손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서, 이런 최근에 작년에 이제 마무리가 된 다르파 서브트레인 챌린지와 같은 어떤 대회에서도 사실 결과적으로 로봇이 이런 동굴과 같은 서브트레인 환경을 자유롭게 매핑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레스큐 미션이었는데, 여기를 자유롭게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사람이야 그냥 이제 피하면서 다니면 되지만, 로봇은 이제 특히 이제 이 공간을 매핑하면서 내가 이제 어디로 왔었는지, 그리고 이 공간 상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잘 피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인해서 사실 처음에는 이런 드론, 실내 드론, 실외에서는 사실 물론 실외에서도 쓸 수 있겠지만, 실외에서는 GPS라든지 GNSS 성능이 정확하고 이제 뭐 글로벌 에러도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요. 실내에서 이제 주로 이 기술은 많이 쓰이고, 뭐 모바일 로봇이나 드론과 같은 다양한 이제 모바일 플랫폼에서 쓰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해외에서 나갔을 때 더 많이 쓰이는 데는 사실 AR, VR 환경이었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AR이라든지 VR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가상의 어떤 이거는 이제 구글 맵 워킹 내비게이션이라고 어떤 이게 스마트폰을 들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사실 저희가 항상 이제 도로에서 헷갈리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런 걸 이제 어떤 사전 맵이 완성된 어떤 지역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건데, 실제 저 화살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가상의 어떤 버추어 오브젝트를 화면에 띄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카메라 각도가 변할 때 거기에 맞춰서 실제 그 버추어 오브젝트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AR이거든요. VR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AR, VR 할 때 조금 더 정확한 카메라의 위치 측이 공간상에서의 카메라 포즈가 훨씬 더 정확하게 필요로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특히 AR, VR 회사에서 이런 모션 트래킹, 비주얼 이너시아 오도메트리라든지 슬램과 같은 기술을 계속 활발히 연구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 비주얼 슬램, 비주얼 오도메트리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룹도 사실 이제 메타죠.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이라고 메타에서 가장 활발하게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 구글 AR 코어에서 관련 모션 트래킹에서 뭐 페일리어 디텍션 같은 부분을 맡아서 잠깐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안 하냐? 그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네이버 혹은 이제 카카오와 같은 IT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 위치 측이가, 그러니까 위치 정보가 필요한, 그러니까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죠. 사실 그게 필요한 이제 모든 곳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실내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곳을 이제 매핑을 한 건데, 사실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쓰인 건 아니고 이 라이다 정보를 사용해서 그냥 매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삼성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네이버가 가장 활발히 관련된 뭐 비주얼 슬램, 비주얼 이너시아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 이제 지금 메타지만 메타에서 가장 이제 앞서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기술의 일저자들, 어떤 탑티어 논문을 제출한 어떤 연구자들은 대부분 지금 다 메타 리얼리티 랩의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지금 현재 일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메타가 어떤 오큘러스를 인수한 다음에 그 VR, AR, 소위 말해서 요즘 이제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메타버스라는 어떤 그 플랫폼을 시장을 장악하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뭐 VR, AR은 어떻게 보면 종합 기술이기 때문에 뭐 컴퓨터 이런 비전뿐만 아니라 그래픽스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있어서 특히 이제 위치 측이 분야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관련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 오큘러스 퀘스트 VR 기기라고, 사실 원래는 이런 VR 기기가 기본적으로 HTC 바이브 같은, 혹시 이제 뭐 AR, VR 이런 카페를 가보시면 여기 모서리에 어떤 요 라이트하우스라고 어떤 미리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설치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움직여야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측기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거의 최대 단점은 그 설치된 위치에서만 이제 정확하게 위치 측기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설치를 안 해놓으면 이제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아예 VR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큘러스는 이제 온보드 카메라로 모두 이제 다 요 위치 측기를 하는데, 이게 오큘러스 퀘스트 사보시면 여기 카메라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카메라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카메라로 현재 위치를 측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아무 코드가 없는, 외부나 인프라스트럭처 장비 없이 모든 위치 측기를 안정적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되거든요. 그런 연구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차원 위치 측이 혹은 뭐 실내 지도 구축과 같은 게 사실 로보틱스 분야에서 뭐 이런 단순히 실제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뭐 오토노머스 비이클, 그리고 AR, VR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정확한 위치를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고,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10분, 20분 정도는 이제 사실 딥러닝 기반으로 이루어진 지는 얼마 안 됐고, 사실 이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클래시컬한 기하학 기반의 위치 측의 연구가 많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런 기하학 기반이 아니라 엔드투엔드 딥러닝 방식으로도 잠깐 2015년에서 한 18년, 한 3, 4년 정도까지 활발히 연구가 됐었거든요. 딥러닝 기반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왜 이게 연구가 실행이 됐고, 어떤 기존 클래시컬 지오메트리 기반 방식 대비 장점이 뭔지, 그런 데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어떻게 보면 연구 경향은 엔드투엔드로 이제 태클하기보다는 요즘 이제 좀 문제를 쪼개가지고 실제 이제 딥러닝이 잘 발휘할 수 있는 모듈만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공략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 흐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최근 연구 방향이라든지 어떤 최근 방법들의 이제 성능, 이런 걸 위주로 이제 간략하게 약 3, 40분 정도 하면 의미 있는 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앞서 이런 엔드-투-엔드 딥러닝이라든지 어떤 비주얼 슬램 딥 프론트엔드 백엔드 기법들의 장단점을 이해하시려면 기존 클래시컬한 방식들의 장단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비주얼 슬램, 비주얼 오도메트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컴퓨팅 연산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해서 연구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 들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뭐 데이비드 리스터나 혹은 여기 나온 앤드류 데이비슨이라든지 초기 이제 개척자들이 2007년, 2008년도에 이제 활발하게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그레이트 비주얼 슬램 리서치 에러라고 2007년부터 2017년 약 10년 정도, 특히 로봇 학회라든지 이제 컴퓨터 비전 학회, 특히 이제 2012년, 2011년 정도쯤에서는 페이퍼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어떤 각각 매년 포인트마다 어떤 브레이크스루들, 대표적인 사실 뭐 슬램이라든지 비주얼 오도메트리 연구는 검색해 보시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대표적으로 정말 이제 거의 이 분야 사람들은 알만한 이런 브레이크스루들의 어떤 몇 개 특징들이라든지 어떤 기술 분류들을 몇 가지 적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간단한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가장 맨 처음 이런 카메라로 실내 위치 카메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여기 2007년, 2008년 이제 실제 퍼블리케이션이 2007년이니까 실제 연구는 뭐 2006년, 5년도에 됐겠죠. 그쯤에 이제 이런 이제 칼만 필터, 익스텐드 칼만 필터 기반의 어떤 프레임워크 상에서 위치 추이가 수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연구되고 개발된 어떤 시어리컬한 백그라운드들이 사실 이따가 후에 설명드릴 딥러닝 연구에서 사실 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그런 게 차용되고, 그래서 되게 초기 연구여가지고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비선형 최적화라든지 이런 기법을 쓸 생각도 없었고, 초기에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칼만 필터가 일단 상태 추정기니까 이 상태 추정기 안에 카메라의 스테이트를 넣고 추정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카메라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시작된 연구였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결과를 보면 이게 지금 보시면 되게 엄청 허접해 보이지만 사실 2007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컴퓨팅 파워도 엄청 약했을 때에서도 이런 어떤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줬는데,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이 원들은 이제 피처, 공간상에서의 어떤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거고, 실시간으로 이제 어떤 피처를 추기하면서 동시에 카메라의 위치를 이렇게 추기하는 이런 카메라 필터 기반의 어떤 모노큘러 슬램 리서치가 활발히 연구 초기에 맨 처음 연구는 이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뭔가 광선 같은 게 뿅뿅 튀어나오면서 되는데, 이제 뭐 인버스 뎁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뎁스를 그냥 쓸 수가 없어가지고 뎁스에 이제 인버스 취한 게 이제 비선형 최적화할 때 어떤 그 비선형성이 좀 감소된다든지 그런 다양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들이 이때 이제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근데 이제 요 방법의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EKF, 즉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기반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EKF가 부분적으로 선형하다고 가정하고 이제 전개하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비선형성이 심하면 이제 아예 발산한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한번 발산하면 다시는 이제 스테이트가 복구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트 벡터가 계속해서 이제 점들이 계속 추적되고 이제 트래킹 되면 스테이트 벡터가 엄청 커지거든요. 스테이트 벡터가 커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칼만 필터의 게인이라든지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계산할 때 인버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점점 매트릭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그 인버스하는 연산 시간도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커야 이제 룸 사이즈 정도 어떤 제한된 공간 상에서의 위치 측이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한계가 이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보시면 계속 카메라가 사실 많은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만 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초기 연구니까 넓은 범위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좁은 영역만 이제 위치 측기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그 다음 연구가 요 피탐이라는 이제 패럴렐 트래킹 앤 매핑이라는 조지 클라인의 연구가 수행이 됐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의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기반이 아니라 이런 정말 비선형 최적화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어떤 이런 코스트 펑션을 설정한 일종의 이제 딥러닝에서의 로스 펑션 같은 거죠. 코스트 펑션을 설정한 다음에 이제 뮤는 이제 자세를 그러니까 뮤는 여기서 피처 포인트를 의미하고 P는 이제 뭐 자세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어떤 파라미터들을 찾자. 여기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제 뭐 후버 펑션이나 뭐 그런 T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어떤 아웃라이어에 좀 강거나 그냥 외부 껍데기고, 이 에러는 리프로젝션 에러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키프레임이란 어떤 전체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이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키프레임을 두고 그 키프레임에서 설정된 피처 포인트를 기반으로 매핑을 해보고 이제 위치 측이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봐도 이게 2007년 이즈마에서 퍼블리시된 논문이었는데, 지금 봐도 되게 깔끔하게 AR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초기에 약간 옆으로 끄는 모션이 있는데, 요 끄는 옆으로 이렇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주는 모션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모노큘러 슬램, 모노큘러 비주어 오도메트리의 한계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초기 어떻게 보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문제인데, 그러니까 매핑을 정확하게 하려면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면 매핑이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 문제를 살짝 풀어주려면 이제 그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맵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자기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크게 처음에는 이제 이런 EKF 기반 그리고 피탐 기반 요 두 가지 형태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의 어떤 총 정리 집합체가 요 ORB 슬램이라는 2015년 트랜잭셔널 로보틱스에 퍼블리시된 요 연구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슬램 연구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스페인의 유니버시티 오브 자라고자에서 연구가 된 거고, 이제 여기 일저자인 라울이나 아니면 이전에 보여드렸던 연구자들 사실 지금 다 메타에 있어요. 메타 페이스북에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다 피처를 뜯어가지고 이게 키프레임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기반에 비해서 좀 메모리 측면에서 좀 효율적이고 코비런스 매트릭스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훨씬 빠르고 이제 뭐 그런 장점이 존재하게 돼서 사실 현재 주류 대부분의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그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슬램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도 연구가 되었었고, 지금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딥러닝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다 기하학적인 어떤 에러를 기반으로 이제 최적화를 수행하는 그런 방식들인데,
그래서 요거는 살짝 이제 곁가지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노큘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해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IMU 센서를 같이 보조적으로 써서 이제 그걸 이제 저희는 비주얼 이너시아 오도메트리 혹은 비주얼 이너시아 슬램이라고 하거든요. 뭐 자세한 뭐 알고리즘은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표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모든 여러분 지금 핸드폰 뭐 안드로이드 아니면 뭐 애플이겠죠? 둘 다 모두 지금 구글은 AR 코어, 애플은 AR 킷인데 그 두 가지 방식 모두 요 MSCKF 멀티 스테이트 컨스트레인트 칼만 필터라는 기법을 기반으로 위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도 사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도 다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페이퍼 아이디어는 2007년에 나왔는데 이게 후에 주목받게 돼가지고 되게 안정적으로 위치가 측기가 가능하거든요.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 EKF 기반이긴 한데, 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오래된 피처는 이제 마지널라이제이션 다 이렇게 떨궈가지고 삭제한다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디테일한 거는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주얼 이너시아 오도메트리 기법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가장 안정적이어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현재 지금 AR이라든지 VR 솔루션, 특히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페이스북의 퀘스트, 그리고 구글 AR 코어 혹은 애플의 AR 킷 모두 비주얼 이너시아 오도메트리 센서 퓨전 방식의 위치 측기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디테일한 어떤 구현은 다 다르겠지만 그 기본적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다 이런 형태의 MSCKF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2015년, 14년도까지 요즘 피처 기반, 그러니까 특징점, 모든 이미지, 하이 디멘션한 이미지를 모두 다 사용하진 않고 그 컴퓨테이션 파워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어떤 특징점만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피처 방식을 그런 방식이 소위 말해서 피처 베이스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방식에서 이제 두 장이 있으면 피처를 뽑고 이 두 장 사이의 피처들을 서로 비교해서 같은 점인 걸 찾은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리프로젝션 에러, 일종의 코스트 펑션인데 그런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본 피처랑 여기서 바라본 피처의 어떤 그 Z형 오차가 빵이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 움직임 모션이다, 약간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Z형 오차를 최소화하는 포즈를 찾자라는 게 이제 이 왼쪽의 피처 베이스드의 어떤 연구 흐름이었고요. 그 외에 사실 또 다른 연구 흐름이 있는데, 다이렉트 방식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피처 익스트랙션하고 매칭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 피처 포인트를 뜯고 뭐 해리스 코너라든지 시프트 서프, ORB 같은 거 피처를 뜯고 이 두 개 사이를 뭐 트래킹하거나 매칭하는데도 또 사실 컴퓨팅 파워가 은근히 들거든요. 이런 거를 제외하고 애초에 아예 그냥 직접적인 방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미지 인텐시티 0에서 255 사이의 어떤 밝기 정보를 직접 쓰는 다이렉트 기반 방식의 VO 슬램 연구도 한편으로 이렇게 같이 패럴렐하게 연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왼쪽이 Z형 오차라면 오른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밝기가 여기서 바라본 이 점의 밝기랑 이 오른쪽에서 카메라가 움직여서 봤을 때 이 점의 밝기가 같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지점은 카메라 모션이랑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밝기를 가진다. 물론 이제 한 점만 바라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전체 어떤 흐름, 그런 가정하에 어떤 그걸 최소화하는, 에러를 최소화하는 어떤 카메라 모션을 찾는 게 요 다이렉트 방식 핵심이었고, 그 방식에 저희가 여기서의 코스트 펑션은 이제 포토메트릭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기존 이제 지오메트릭한 기하학적 기반 비주얼 오도메트리 위치 측기 방식은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논문 중 하나가 로버스트 오도메트리 요 논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바라본 카메라의 요 P점에서의 어떤 인텐시티 값과 여기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요 픽셀의 이 값이 사실 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겠죠. 동일한 물체의 위치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바라보면 이게 워핑 함수인데, 워핑 함수의 x가 결과적으로 이 워핑이 카메라 모션에 대한 함수거든요. 그럼 카메라 모션은 이 워핑 픽셀 함수는 카메라 모션에 대한 함수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빵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하는 거겠죠. 실제로 이제 같진 않지만 빵으로 가는, 이게 픽셀이 당연히 이제 영상 내 하나만 쓰는 건 아니고 VGA 사이즈 640480이라고만 대충 30만 개 픽셀이 있는데, 그 30만 개 픽셀을 전부 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그 픽셀 개수에 모두 어떻게 보면 썸이 0으로 가는 방향이 실제 어떤 모션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새롭게 이제 어떤 코스트 펑션을 디자인해서 이런 연구도 이제 한켠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행했던 연구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항상 어디서 바라보든지 빛 밝기, 인텐시티 값, 그러니까 0에서 250 사이의 그 인텐시티 값이 실제 같지는 않은데 대부분 이제 같다고 하고, 그걸 이제 저희가 보통 포토 컨시스턴시 어썸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아이로스 페이퍼 혹은 이제
오토노머스 로봇에서 제안한 이제 이론은 이제 실제 이제 이렇게 같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어파인 변화를 따르는 modified photo consistency assumption이면 조금 더 어떤 빛 변화에 강건하게 조금 대응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저는 냈었고요. 그래서 람다랑 델타는 어떻게 보면 이제 y는 ax 플러스 b죠. 되게 단순한 형태인 게 실제 이제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갑자기 빛이 꺼진다거나 빛이 밝아진다거나 하는 빛 변화에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어떤 성능을 나타냈는데 이 제안한 방식은 이제 저희가 테스트할 때 빛 변화에도 불구하고 람다랑 델타를 시간에 따른 이제 어떻게 보면 함수인데 얘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서 되게 안정적으로 컴펜세이션을 해서 위치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사실 이런 보정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패치를 따가지고 어떻게 보면 빛 변화가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균일하게 온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패치 형태로, 그래서 패치마다 각각의 람다 델타 그 빛 보정 함수라고 하는데 저희는 빛 보정 함수가 이제 다양하게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전체 패치가 모두 이 파란색 동일한 이제 6터프 카메라 모션으로 움직이지만 각각의 이제 패치는 다른 람다 델타 값을 갖는 뭐 이런 내용인데 자세한 거는 페이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대충.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코스트 펑션을 잡아서 이걸 최적화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동영상인데 이제 실제 이런 빛 변화가 갑자기 발생을 하더라도 여기 람다라든지 델타 같은 어떤 이 라이트 모델이 컴pen세이션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실내에서도 무인기가 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조금 데몬스트레이션 하려고 한 실험이었고요. 그 외에도 사실 뭐 저만 이런 연구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세마이 다이렉트 비주얼 오도메트리라고 여기 유니버시티 오브 취리 대학에서 되게 유명한 로보틱스 앤 퍼세션 그룹 데이빗 스크라무자 그룹의 되게 유명한 연구실에서 한 세마이 다이렉트 비주얼 오도메트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종의 왼쪽과 같은 이제 어떤 피처 베이스 방식이 스펄스한 방식이고 제가 방금 소개한 다이렉트 방식이 덴스하다면 이제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요 호모지니어스한 모두 하얀 벽면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 경계면 세마이 덴스한 세마이 다이렉트한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통해서 좀 계산량을 줄이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수행이 됐었습니다. 얘도 현재 되게 강건하게 잘 동작이 되는 알고리즘 중 하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그 제이콥 엥겔의 티팜이 2017에서 파블리시된 다이렉트 플러스 오도메트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좀 그레디언트가 강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포토 컨시스턴시 어썸션의 가정하에 다이렉트 방식의 어떤 스펄스 오도메트리를 제안했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이제 EQF 방식 그리고 혹은 피처 방식 vs 다이렉트 방식으로 서로 패럴렐하게 많이 연구가 되었었고 사실 그래서 뭐 딥러닝 기반 방식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현재도 지금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거는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ORB 슬램이 가장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잘 됩니다. 오픈소스 상에서는. 그래서 그런 2007년부터 2017년도까지 어떻게 보면 전 기하학적인 백그라운드 이론 어떤 모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가장 최적화가 안정적으로 잘 되고 수렴이 잘 된다 이런 게 조금 연구가 많이 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는 지금 사실 요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는 않고 되게 요 형태가 되게 안정적으로 동작을 잘 한다 이런 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런 파이프라인 안에서 조금 이제 바꿔보거나 아니면 특정 환경에서 좀 강건하게 동작하게 한다거나 그런 연구들이 사실 조금 산발적으로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클래시컬한 비주얼 슬램의 어떤 특징은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예 딥러닝 요소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딥러닝 뭐 MLP라든지 CNN, 뭐 RNN 이런 개념이 아예 없고 완전 디터미니스틱한, 완전 기하학적이고 완전 수학적인 그런 이제 논리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하고 뭐 코스트 펑션을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 전개가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연구된 2017년까지 연구된 그런 슬램들이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특히 많은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한계는 통제된 실험실 환경 하에서만 되게 잘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로봇이 저희 주위를 돌아다니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봤던 그런 어떤 깔끔하고 움직임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 환경에서는 이런 왼쪽 위와 같은 텍스처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런 트랜스페어런시 혹은 이런 스페큘러 리플렉션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특히 이제 이런 반복되는 형상이 나타나면 여기가 어딘지 사실 사람도 헷갈리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로 헷갈리거든요. 이런 환경 그리고 이런 라지 베이스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다양한 멀티플 무빙 오브젝트가 있다든지 특히 사람들이 이제 많은 환경에서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위치 체계가 잘 안 되거든요. 뭐가 배경이고 뭐가 이제 오브젝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이 존재하고, 그 외에도 이제 카메라가 빠르게 움직인다면 모션 블러가 강하게 발생하거나, 혹은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사람도 같이 움직이고 그 이미지 영상 내에서 사람의 포션이 더 많으면 사실 이 사람을 배경으로 인식해서 잘못된 위치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예측하지 못한 조도 변화라든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강건성이라는 게 매우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지금 개발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알고리즘조차도 이런 강건성 측면에서는 되게 불안정해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딥러닝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델링 하기 힘든 강건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통해 딥러닝을 통해서 하면 얘가 다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특히 2015년, 16년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특히 이미지넷, 알렉스넷이라든지 구글넷 이후에 어떤 그 엔드투엔드 딥러닝이 어떤 엄청난 성능, 특히 이제 시멘틱한 분야에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보고 이거를 지오메트리에서 써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이제 연구자들이 나와서 이런 엔드투엔드 VO 슬램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2018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2015년, 16년에 딥러닝 붐이 일면서 요걸 이제 VO라든지 슬램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포즈넷, 딥VO라든지 어떤 SFM 런, SFM Structure from Motion이라고 슬램이랑 비슷한 겁니다. SFM 런 혹은 이제 언딥VO,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딥VO나 포즈넷은 모두 이제 레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Unsupervised Deep Visuometry라고 이런 다양한 형태들의 엔드투엔드 모델이 제안이 됐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뭐 대표적인 페이퍼들을 같이 살펴보면, 이 포즈넷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념비적인 이런 CNN을 처음 이런 지오메트리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에 적용한 논문인데,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존의 어떤 CNN 이미지넷에서 사용됐던 뭐 구글넷이라든지 알렉스넷과 같이 그냥 인풋 이미지를 넣고 아웃풋은 그냥 6도프 카메라를 넣었어요, 사실. 그래서 대단한 건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로스 펑션을 아래와 같이 이제 X는 이제 카메라 6도프인데 X가 이제 트랜슬레이션의 움직임이고, 요 Q는 쿼터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도 있고 오일러 앵글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쿼터니안으로 표현을 해서 쿼터니안 요걸 둘 다 이제 0으로 잡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포인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는 스케일 팩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지금 보면 되게 나이브하고 쉬워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 논문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동작한다고? 되게 좀 신선했었거든요. 어떻게 지오메트릭적인 거를 학습이 가능한가? 그래서 되게 조금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성능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이테이션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초기 엔드투엔드 비주얼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 세팅을 보면 당연히 이제 어떤 미리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 초록색이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데이터거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사진과 그 사진과 저희는 이제 포즈드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 사진이 찍힌 카메라의 위치, 이제 이 매칭상, 그게 이제 레이블된 데이터겠죠. 그걸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막 학습해서 넣으면, 그다음 이제 파란색 테스트는 그럼 이제 이런 색깔이 들어갔을 때, 이런 사진이 들어가면 아웃풋 포즈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을 기억하게, 그 구글넷에다가 장면을 마치 기억하게 이렇게 학습시키는 그런 논리로 어떤 엔드투엔드 러닝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파란색이 지금 테스트 데이터셋이고, 빨간색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 프레딕트된 카메라 포즈인데, 사실 지금 보면 나쁘지 않죠. 생각외로 정확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not bad거든요. 물론 뭐 조금 멀리 있고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not bad. 이 정도면 저는 사실 되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 거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정확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실제 어떤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난 2007년부터 2017년도까지 연구된 지오메트리 기반과의 방식과 비교를 해보면 정확도가 매우 처참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not bad지 베스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GPU도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비교 우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즈넷을 쓰는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얘도 그냥 이미지 뭉태기로 넣어가지고 알아서 이제 지오메트릭하게 계산을 해주면 거의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도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50cm, 미터, 0.5m, 미터 단위로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이 클래시컬한 방식 대비 not bad지만 정확하진 않다. 이런 어떤 액큐레시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페이퍼가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이런 딥뷰라는 연구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이미지 시퀀스를 넣으면 여기 안에 CNN으로 일종의 어떤 피처 익스트랙션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도록 설계를 하고 그 안에 RNN을 통해서 이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어떤 카메라의 움직임, 카메라의 모션을 학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T번째 이미지랑 T 플러스 1번째 이미지가 있을 때 이 두 개 사이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처음에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럼 이제 임의의 아비트러리한 뭐 N번째 이미지랑 N 플러스 1번째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 두 개 사이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한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대한 것처럼 실제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울렁울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현실 환경에서는 이런 롤링 셔터 이펙트라고 하는데 롤링 셔터 이펙트라든지 모션 블러 이런 다양한 환경이 실제로 모두 다 모델링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되게 비주얼 이런 딥뷰를 통해서 딥러닝은 알아서 이런 걸 학습해가지고 보정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으로 엔드-투-엔드 러닝이 사실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요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래 이 움직임을 보면 되게 이 궤적은 사실 되게 나름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제 뒤에서 키티 데이터셋이라고 되게 저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떤 그 자동차 데이터셋이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나쁘진 않게 나왔어요. 근데 이따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클래시컬한 ORB 슬램에 비해서 정확도가 거의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딥러닝 아키텍처, 딥 RCNN을 통해서 포즈가 된다라는 걸 했다는 거에 의의가 있지 사실 정확도 측면에서는 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학습이 된 데이터셋에서만 그나마 이런 조금 정상적인 거동을 보이지 실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하고 이걸 드론에다가 쓰면 아예 엉뚱한 궤적이 나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트레이닝 되지 않은 데이터 환경에서는 되게 부정확하고 안 좋은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실제 ORB 슬램이나 그런 기존 방식들은 어떻게 보면 기하학적인 법칙을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드론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피처가 안정적으로 뜯기면 다 동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엔드-투-엔드 방식이 사장된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전혀 안 돼요. 전혀. 그렇다고 이 세상의 모든 이미지를 다 학습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특히 이제 카메라 레이블도 같이 포즈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엔드-투-엔드 딥러닝 연구는 사실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외에도 사실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특히 이제 뭐 싱글 이미지, 모노큘러 이미지 뎁스 에스티메이션 요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핫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인데 이 뎁스 CNN,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장의 단일 영상으로부터 어떤 이런 깊이 이미지를 추측하는 요 네트워크랑 요 두 이미지 사이의 포즈, 카메라의 움직임을 같이 추정하는 이 CNN을 묶어서 사실 뎁스라는 정보가 움직임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뎁스를 알면 포즈를 안 알고 포즈를 알면 뎁스는 약간 이런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학습을 해서 어떻게 보면 포즈도 추정하고 뎁스도 추정하는 이런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됐었거든요. 특히 이제 요거의 장점은 이전 연구들은 실제 카메라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카메라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카메라 위치를 실제로 아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멘틱 뭐 오브젝트 레코기션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존 메케니컬 털커 같은 데가 그냥 시켜가지고 뭐 오리 같은 거 뭐 바운딩 박스로 레이블링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킬 수 있지만 사실 임의의 이미지 이렇게 두 장을 주고 이 두 개 사이의 카메라 움직임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뭔지 일일이 계산해. 이건 사실 저희도 못 하거든요. 이 1번 이미지는 2번 이미지 대비 X 방향으로 3cm, Y 방향으로 5cm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트릭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되게 얻기가 힘든, 현실적으로 트레이닝 할 때 힘든 점인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런 뎁스 정보를 함께 사용해서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했다는 거 이제 의의가 있는 모노 뎁스 방식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뎁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실제 어떤 지오메트릭 기반 방식과 대비를 했을 때 매우 좀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런 엔드-투-엔드 방식이 생각보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재미있는 게 왜 안 되는지 도대체 CNN이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뭔지 이런 걸 분석하는 논문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생각해요. 여기 이제 마크 폴리페이라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홀렌즈 열심히 개발하는 요 ETH 그룹인데 그래서 뭐 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CNN 기반 카메라 포즈 리그레션의 한계 얘네가 이제 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우리가 앞에서 본 포즈넷에서 본 요 얘네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제 3차원 지오메트리를 이해해서 그 안에서 내 위치를 측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가 기존에 학습됐던 초록색
초록색 이미지랑 현재 지금 테스트된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라고 하면 그 파란색 이미지랑 기존에 학습됐던 초록색 이미지들 중에 가장 비슷한 애를 찾아서 걔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한 거다. 그러니까 이미지 리트리버리다. 이런 걸 좀 주장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얘가 이 CNN 네트워크가 이 3차원 기하학을 학습을 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미지 리트리버 형태로 그냥 이미지를 찾은 다음에 그 이미지 사이에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인터폴레이션을 한 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얘는 포즈 리그레션으로 쓰기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어프록시메이션은 잘 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리 네가 데이터가 많아도 실제 CNN은 이 3차원 기하학을 이해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전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요 아까 말씀드린 게 대표적으로 키티 데이터셋인데 여기는 이제 왼쪽에서 보시면 사실 이런 대부분 자동차 환경에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지금 왼쪽에 일단 이미 어떤 자동차를 그냥 넣은 겁니다. 그림에다가. 그림에다가 넣으면 왼쪽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잘 이제 뎁스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실 이런 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도로 한가운데 냉장고가 있다. 사실 만약에 사람 같은 경우에 냉장고 뭐야 하고 바로 그냥 좌회전해서 피할 텐데 요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보면 아예 추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뎁스 트레이닝 단계에서 추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실제 어떤 자율주행에 쓰기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도대체 그럼 이 싱글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네트워크가 배우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 그러니까 CNN이 도대체 뭘 학습을 하는 건지 이런 거를 되게 재미있게 분석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강아지인데 강아지들도 전혀 탐지가 안 됩니다. 지금 사람 같으면 당연히 강아지가 있냐고 피해야 되지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오브젝트를 다 학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단점들이 많이 분석이 되었었고 특히 오른쪽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카메라가 뎁스가 나오는 어디 부분이 그럼 주로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는 이제 뭐 가운데 여기 뚫어버려도 카메라로 동일하게 이제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죠. 근데 이 옆에가 없거나 이제 위아래가 없으면 아예 또 그러니까 자동차로 인지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NN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자체를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 위아래 좌우 요 판때기가 있으면 이거 그냥 자동차로 인지한다. CNN이 이걸 학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는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엔드-투-엔드 방식이 물론 not bad지만 애큐리시 측면에서도 좋지 않고 특히 이제 일반화, 제너럴라이즈한 측면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은 한계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2017년, 2018년 들어서 지금까지 많이 이제 조금 태클되는 방향이 이제 어떤 특정 부분, 딥러닝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만 집중을 해서 거기를 딥러닝으로 해결을 하자라는 이제 약간 연구 흐름이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지오메트리 기반 슬램에서는 크게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프론트엔드는 일반적으로 정말 피처 익스트랙션, 영상 내 특징점, 하이 디멘셔널한 영상의 특징점을 뽑고 그 사이 어떤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이 점이 이 점인지 이런 거를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핸드크래프트된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설계한 예를 들어서 ORB라든지 썰프라든지 시프트 같은 어떤 저희가 사전에 설계한 디스크립터로 매칭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인지 부분, 레코그니션 부분이라든지 어떤 시메틱한 부분은 딥러닝이 더 잘하니까 이런 프론트 엔드 부분은 딥러닝으로 학습을 하고 CNN 같은 컴포넌트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뒤에 있는 백엔드, 논리니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멀티플 뷰 지오메트리라든지 어떤 기존의 3차원 기하학 정보 최적화는 그대로 사용해서 이거 혼합해서 사용해보자 라고 하는 게 최근 이제 딥러닝 기반 슬램 방식의 트렌드입니다. 드로이드 슬램도 마찬가지로 프론트 엔드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여기에 뭐 슬램에 적합한 애를 어떻게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맵이라든지 뭐 뉴럴 레디언스 필드 얘는 사실 슬램은 아닌데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가 특히 이제 어떻게 매핑 방식 어떤 우리가 주변의 3차원 환경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런 어떤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딥러닝에 파고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태클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만 설명을 해드리면 슈퍼포인트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ORB라든지 시프트, 썰프 같은 피처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뭐 이 저자들의 주장으로는 이제 훨씬 더 기존의 어떤 ORB라든지 시프트 그리고 리프트가 이제 러닝 방식인데 얘네들 방식 대비 훨씬 더 강건하게 빛변화라든지 어떤 좀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 더 치기가 잘 된다, 트래킹이 잘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로테이션 같은 차이에서도 훨씬 더 본인들의 방식이 훨씬 더 이제 뭐 잘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얘도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페이퍼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습할 때 얘도 사실 피처 포인트에 그라운드 트루스 피처 포인트를 얻는 게 얘도 지금 슈퍼바이즈 러닝이거든요. 그 슈퍼 포인트를 없는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피처 포인트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시프트나 썰프로 이제
학습을 시키면 그 어떻게 보면 학습의 최대치는 시프트랑 썰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호모그래피 어댑테이션이라든지 조금 이제 몇 가지 좀 새로운 노블한 트릭을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 저자들이 주장하기에는 자기께 가장 이제 빛 변화에도 강건하고 그런 이제 피처 트래킹이 된다. 그래서 뒷단에다가 기존에 요 ORB 슬램에서 사용되는 이걸 붙이면 가장 정확한 슬램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저 이제 에스트로비 실내 이제 요거 실제 그 국제 우주정거장 내부 이제 사진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슈퍼 포인트, 슈퍼 글루 뭐 매칭을 한번 해본 건데 생각외로 잘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뭐 잘 매칭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요거 슬램 앞단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슬램 빛 변화에 강건한 그런 슬램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매핑 형태, 매핑도 단순히 이제 기존의 포인트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피처 디스크립터라고 매핑을 해왔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럴 형태를 새롭게 매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방식이 implicit neural 3D representation이거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한 1, 2분 만에 설명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단순한 MLP 정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있고 인풋 예를 들어서 2D 사진을 우리가 여기다 학습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0,0 픽셀에서에 있고 그때 RGB 값이 있겠죠. 이때 각각의 픽셀들에 대한 RGB 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학습시키고 싶은 사진, 이런 스마일 사진이 있으면 이거의 차이를 통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이걸 다시 백프로파게이션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특정 픽셀이 나왔을 때 이 RGB 특정 그 인텐시티 값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MLP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면 이 이미지 자체를 그냥 저장을 하면 되지 왜 MLP로 이런 쓸데없는 걸 학습을 시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디멘션이 커질수록 메모리가 인이피션트 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제 그 사진이라든지 3차원 환경을 저희가 이제 눈 감고 명상할 때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게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역 같은 거를 실제로 가지 않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할 때 그 큰 대합실 같은 걸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저희 뉴런 사이에서 이런 어떤 웨이트를 가지고 실제 내부적으로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건데 이 개념이 그대로 3차원으로 확장이 되면 다음과 같이 널프라는 이제 뉴럴 레디언스 필드라는 형태로 이제 제안이 됐거든요. 2020년 ECCB에 출판된 논문인데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요 모든 3차원 점이 있을 때 요 3차원 점 인풋 그리고 이제 셋업 파이는 요 레이의 각도거든요. 레이의 각도인데 레이의 각도가 들어가면 아웃풋으로 이제 RGB 색깔 그리고 이 시그마는 그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투명도, 오페시티. 그러니까 공기 같으면 빵이 되겠죠. 투명도가 그러니까 오페시티가 없고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 여기서 1이 막히니까 어떤 그런 볼루메트릭 렌더링 기반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각각의 이제 색깔이 있고 그걸 쭉 다시 렌더링을 하면 그 색깔이 이 색깔이 될 것이다. 이런 포토메트릭 에러를 사용해서 이제 전체 사진에 대해서 다 학습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3D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기존의 슬램은 사실 이런 식으로 3D 리컨스트럭션 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매우 정확하고 또 되게 리얼리스틱하게 좀 복원이 돼가지고 되게 많은 연구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런 스페큘러 리플렉션 이런 게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델링해서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반사, 빛 반사. 근데 이런 널프 형태에서의 학습을 시키면 아주 정확하게 복원을 해냅니다. 이런 빛 반사라든지 어떤 이런 트랜스페어런트한 부분 이런 데가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실제로 이제 다 찍은 게 아니라 몇 군데 사진만 찍은 다음에 그 내부는 그냥 이렇게 저희가 노블 뷰 신테시스라고 하는데 재합성을 한 거거든요. 3차원으로.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잘 나오고 그래서 요 연구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구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블록 널프나 메가 널프와 같이 대규모 어떤 규모에 대해서도 3D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여기서 다시 이제 뭐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혹은 이제 뭐 구글 맵이라든지 그런 데서 쓸 수 있겠죠. 이런 정보들을. 여기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롬바르트 스트리트인데 그런 다 지금 널프로 학습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마치 주행을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딥러닝 연구 경향은 전체 엔드-투-엔드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 프론트엔드랑 프론트엔드 혹은 이제 뭐 3D 리프레젠테이션이라면 3D 리프레젠테이션 부분만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아직까지도 기하학 기반의 방식이 더 정확합니다. 사실 더 정확하고 냉정하게 말해서 비교의가 없어요. 말씀드린 이런 메가 널프나 블록 널프도 사실 뭐 되게 보면 나이스하고 팬시하고 멋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려면
3090 뭐 Ti 이런 거 한 4장 기준으로 한 24시간에서 30시간은 돌려야 돼요. 학습을 하려면. 최소 한 30시간 학습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걸 이제 저희가 그냥 CPU를 사용해서 기존의 기악,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든지 어떤 3D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그냥 상용 툴로 돌리면 CPU로 그냥 8시간이면 해결 다 되거든요. 동일한 애큐레시를 가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교의가 없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3, 4년 전만 해도 그 애큐레시가 아예 게임이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딥러닝 기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 일일이 우리가 모든 걸 모델링 하지 않아도 얘가 필요한 걸 다 내부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금 장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현재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애큐레시도 좋지 않고 물론 뭐 코스트도 좀 부족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딥러닝의 가능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기하학적인 방식이 연구될 게 많지가 않아서 딥러닝 방식을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노블하게 알고리즘을 제안할까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 3차원 위치 측이라든지 어떤 3차원 재구축 관련된 내용의 어떤 전반적인 최근 10년, 20년 정도의 연구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 흐름에 있어서 제가 되게 느낀 컨클루전인데 이게 인공지능 여러 학교에서 인공지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좀 아이러니긴 한데 제 생각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최근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 딥러닝이 모든 걸 해결할 줄 아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어떤 컨스트레인트라든지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구속 조건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 다 딥러닝으로 그냥 하면 학습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지오메트릭하게 옵틱스하게 피직하게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다면 굳이 그거를 사실 딥러닝으로 학습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존에 이미 잘 어떤 물리학적 법칙 사실 아까 그 널프도 볼루메트릭 렌더링이라는 기존의 어떤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 되게 유명한 렌더링 티어리를 차용해서 그 안에서 MLP를 되게 정말 노블하게 잘 적용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 MLP 자체만 쓴다면 절대 그렇게 성능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리학적 법칙에 기반한 어떤 딥러닝 방식을 혼합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효율적으로 딥러닝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당연한 거긴 한데 이제 딥러닝은 사실 데이터가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한쪽으로 편향된 데이터면 되게 부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느꼈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